네, 국민의힘이 오늘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로 D-24인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본선이고 더 이상 연습 경기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 플러스 알파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고 이익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의 200석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고 진짜 목표가 드러난 겁니다.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입니다. 네, 지금 153 플러스 알파의 민주당 발언을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정광재 대변인님, 조금 전 이 회의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조국 혁신당도 12석 정도를 비례대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한 165석 정도 되는데 21대 총선에서 178석 가까이를 범야권에서 얻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문석 후보 같은 막말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일삼았던 후보에 대해서 자르지 않는 겁니다. 국민이 무섭다면 이런 후보들 당연히 철회해야죠. 우리 회의에서는요, 대체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겸허한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데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메시지를 냈었던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강하게 걸고 있는데 저희는 이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21대 국회 심판론, 그러니까 21대 국회를 독주와 폭주로 이끌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제대로 국회 의정 활동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 말대로 그러면 1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엔 2번 찍으셔야겠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를 신속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텐데 지금 논란이 됐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이런 이 정부 논란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앞으로 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해찬 후보가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도 경론 끝에 후보 철회 조치를 냈고요.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죠.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한 얘기도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본인이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공수처가 이 출국 금지를 해놓은 건 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빨리 이 이종섭 대사를 불러서 추가 수사를 해야겠죠. 이종섭 호주 대사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한국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 일정을 좀 조율해서 이종섭 대사를 불러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조용한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국민의힘이 막판에 각종 설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산 수영 공천장을 받았던 장해찬 후보의 공천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게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어떤 과거 페이스북에 좀 철없고 혈기 넘치는 발언들이 문제가 된다? 좋습니다. 제 과거 페이스북 마음껏 털어요. 그간의 언행들이 좀 본인의 능력치에 맞다고 보시는지? 국민의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발언이 나온 경위라든가 그리고 그게 공직에 있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이 본인의 SNS에 근데 자신의 페이스북을 마음껏 털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정 차장님 네. 이 사과가 진짜 진심이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공천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요동치는 민심에 지금 각 정당이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천장을 받은 후보들의 경우야 이 본선에서 승리해서 22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총선을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을 살리려다 여러 사람의 어떤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이른바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이 공천을 취소하는 이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도 뭐 본인으로서야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뭐 10여 년 전 치기 어린 그 글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매섭게 지켜본다. 이것을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공관위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공천 취소라는 이 극약 처방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공천 취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발이 없는 상황인데요, 구정 차장님. 네. 지금 이 도태우 변호사도 직전에 이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 논란으로 지금 공천이 취소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태우 후보 본인이 지금 무소속 출마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은 취소가 됐지만 이 자신이 출마를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대구의 경우에는 이 여당에게는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공천을 취소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것을 과연 이 대구 시민들께서 어떻게 지켜보실 거예요?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이 국민의힘 그리고 도태우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이 마지막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전체적인 이 판세로 봤을 땐 그렇겠지만 정광재 대변인님, 네. 또 지금 이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 중남 을에 지금 공천을 받았던 상황이잖아요. 이 대구 민심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구 민심이 우리 그 전반적인 국민 눈높이와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도태우 후보 전 후보가 갖고 있었던 뭐 철학과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도태우 전 후보가 갖고 있던 인식에 대해서 대구 시민이 얼마나 반응할지는 아마 이 무소속 선거 출마 결과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이 도태우 전 후보가 갖고 있었던 발언이나 뭐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천을 철회한 거고 더 좋은 후보를 통해서 해당 지역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 치르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 정우택 후보도 공천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네. 지금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우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 국민이 보는 어떤 CCTV를 통해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생중계되다시피 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할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득력을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해당 지역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지금 이 민주당은 전략 경선을 치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빈 자리에는 어떻게 지금 공천이 되는 겁니까? 공관위에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느냐, 또 해당 지역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뭐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제가 특정 어떤 후보들이 거론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성태 위원장님, 네. 지금 이 민주당도 이제 이 공천 상황들이 여러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상황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공천 취소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양당이 경쟁을 하면 확실히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잘못된 후보를 과감하게 취소시키고 더 좋은 후보를 내세우면 국민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양당의 경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조수현 후보. 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사실 과거에 지금 공천 취소가 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미 공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생선 얘기, 스스로 생선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친일 어떤 그런 잘못된 역사관념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본과의 어떤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국익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여야 할 것 없이 막말 논란을 빚은 후보들은 모두 공천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 막말 논란이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선거가 25일, 24일 뭐 이렇게 남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총선의 민심에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선거는 선거 유세 중에 나오는 어떤 막말로 인해서 설화를 빚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유독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뭐 SNS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제시가 되면서 공천이 취소되거나 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막말에 대한 기준들을 정치권에서 좀 세워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본선 과정에서도 서로 상대방 후보가 과거에 어떤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 나가는데 너무 주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막말을 검증하는 것 국민 눈높이에서 중요한 것이겠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보가 과연 어떤 공약을 내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서서히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